미국 제국의 종말?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 데이비드 프럼쇼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 중심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한쪽은 거의 무너져가던 로마 제국이 훈족의 아틸라한테 제발 평화를 하면서 선물을 바치는 장면이고요. 다른 한쪽은 2020년대,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죠. 스위스 같은 선진국이 미국 대통령한테 관세 좀 깎아달라고 또 선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와, 시대는 엄청 다른데 뭔가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이 현대판 조공이 뭐였냐면요. 자그마치 13만 달러가 넘는 순금 골드바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자국 상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려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철저히 계산된 거래였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원본 분석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고작 금괴 하나로 바뀔 수 있다면 과연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진짜로 존경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돈이면 다 되는군 하고 경멸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힘이 일하는 게 단순히 군사력이나 돈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분석에서 말하는 미국적 이상, 즉 아메리칸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것, 그 핵심 가치를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미국의 진짜 힘은 뭐 항공모함이나 달러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규칙을 지키자는 약속, 국제법,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국들과의 끈끈한 신뢰 같은 거요. 바로 이런 이상이 미국의 힘의 원천이었다, 이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 미국적 이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거고요. 그래도 미국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하면서 리더로 인정하고 따랐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이 진짜 무섭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 위대했던 이상이 어떤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미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균열의 신호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외국 선물을 덥석 받는다거나 의회랑 상의도 없이 그냥 관세를 막 매겨버리는 거죠. 심지어 의회가 쓰라고 정해준 돈을 안 쓰고 쥐고 있거나 동맹국들한테는 말도 없이 우리 군사행동 할 수도 있어 하고 위협하는 일까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을 지탱해온 기본적인 룰, 헌법적인 약속들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예전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던 법이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부의 변화가 미국 그러니까 국제관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역사학자 예이르 룬데스타드가 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초대에 의한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만든 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제발 우리를 지켜주고 이 질서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스스로 원해서, 즉 초대해서 만들어진 제국이었다는 거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끈끈했던 동맹 관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해버립니다. 2차 대전 직후에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냉전 시대에는 세계 안보의 핵심 축이 됐고요. 그 초대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장 믿었던 동맹국들이 외면당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본 분석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강대국이 자기 편,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들을 스스로 내치는 걸까요?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을 밀어내는 행동들, 이게 결국 그 초대에 의한 제국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자, 그럼 판을 짜던 설계자가 스스로 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죠.
곧바로 재편에 들어갑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세상은 불안정한 세력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여기저기서 지역 강대국들이 이제 이 구역은 내 거야 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이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러시아 같은 여러 강대국들이 각자 자기 세력권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훨씬 더 조각나고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미국이 지켜주겠지 하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이제 각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분석이 콕 집어서 언급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의뢰에 가던 워싱턴이 아니라 도쿄를 먼저 갔던 일 말이죠. 이거 정말 파격적인 행보였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동북아시아의 외교판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강자가 누가 되든 그들과 우리만의 새로운 딜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는 이제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